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C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 리그 7차전을 위해 페예노르트 로테르담을 방문해 3대 0으로 패했습니다. 오늘의 패배로 16강 직행은 힘들게 됐습니다. 통계적으론 우세했었던 바이에른은 전반에 2골을 내주고 후반 88분 공격 1변도였던 바이에른은 쐐기골을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의 빌미는 수비의 불안을 꼽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김민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점은 데이비스 대신 막 교체된 라파엘 게레이로가 페널티킥을 내주는 실수를 했습니다. 페예노르트의 골키퍼 저스틴 빌로우는 7개의 세이브와 5개의 펀칭으로 바이에른의 득점을 막았고 이번 시즌 첫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최우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반면 30개의 슛으로 무득점인 바이에른은 형편없는 기회 전환을 보여줬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62분간 터치 73회에 가로채기 1회, 키패스 2회, 롱패스 3회, 결정적 기회 창출 1회를 기록했고 패스 정확도는 94%로 70개 중 66회를 연결했습니다. 언론들은 많은 선수들에게 최하점을 줬는데 김민재는 첫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고 우파메카노의 수비는 불안하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영리한 위치 선정으로 상대의 역습을 여러 차례 막아냈지만 0대1이 되는 상황에서 김민재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실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민재의 태클은 평소의 공격적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보여줬던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몇 번의 실수를 범한 우파메카노의 불안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김민재가 매우 예민하고 경기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0대1을 허용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 선수의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민재는 62분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로테르담의 긴 패스 후 공을 잡지 못한 히메네스가 고마워하며 득점에 성공해 1대 0을 만들자 김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롱 패스를 잘못 판단해 0대1 실점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로테르담이 기어를 바꿨을 때 전반적으로 그립력이 부족했습니다. 볼 처리 능력이 좋았다는 점은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빌로우에게 막혔습니다. 이후 로테르담의 트라우너가 팔에 공을 맞았지만 판독 결과 페널티킥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케인은 후반전에도 추가 기회를 잡았지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슈퍼스타의 부진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바이에른의 키미와 노이어는 많은 기회를 잡지 못한 아쉬움을 표했고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감싸며 개인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순위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최고팀이 아닙니다. 최고팀은 많은 경기에서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있고 좋은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탈의실에는 단결이 있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순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뭉쳐있고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은 매우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초래한 나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패배 후에 우리는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다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낭비했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오늘 이길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간단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좌절했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격과 수비에서 중요한 순간에 충분히 결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페예노르트는 수비를 잘했고 우리는 전환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우 씁쓸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교훈을 얻어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상적이지 않았고 수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3일 안에 프라이부르크를 이길 기회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팀과 경기를 하는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종종 해결책을 찾고 좋은 순간을 찾습니다. 오늘은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달리고 싸우고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성과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페예노르트는 그들의 찬스를 활용했고
우리도 기회가 있었지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회를 가졌고 한 골, 두 골, 심지어 그 이상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 총체적으로 오늘 우리 측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며칠 후에 다른 경기가 있어서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온 지 6개월이 되어서 이런 질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점하면 누군가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공이 백라인에 닿기도 전에 공격수부터 수비가 시작되는 수비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팀 전체의 책임입니다. 페예노르트와는 2001년 이후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의 참패로 김민재에 대한 비판은 매섭네요. 김민재는 바르샤, 레버쿠젠, 올해와 작년에 라이프치히와의 경기, 레알 마드리드 경기 2실점 등을 했습니다. 이런 건 제 머릿속에서만 떠오른 거예요. 검색하면 더 나올 겁니다. 투엘은 김민재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투엘이 머물렀다면 김민재를 팔았을 것입니다. 클럽은 문제를 무시하고 그를 껴안고 죽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코치 축하합니다. 독일 스포츠 기자들과 많은 팬들이 흑인, 갈색 또는 아시아계 선수에게 책임을 돌리는 반사적 반응을 하는 건가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비수라면 항상 승리할 수 있고 상대편의 롱패스를 100% 방어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김민재는 현재 무릎과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점이 김민재 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략을 너무 공격적으로 구사했음에도 골을 넣지 못한 포워드들입니다. 사람들은 센터백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수비는 단지 두 명의 시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유권이 끊임없이 넘겨지고 적절한 공격 플레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시비만 가혹하게 판단할 것인가요? 볼프스부르크나 호펜하임과 같은 분데스리가 팀들을 쥐어짜기에는 충분하지만 유럽에서 뛰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팀입니다. 더 모욕적인 것은 페예노르트가 쉽게 골을 넣었다는 것인데 첫 골에서 김민재는 또다시 롱패스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콤파니는 모든 강팀을 상대로 비참하게 실패했고 우리의 멍청한 에벨과 프로인트는 플릭을 쫓지 않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실점했지만 득점도 했습니다. 케인을 잉글랜드로 돌려보낼 시간입니다. 메뉴가 돈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우리는 윙 포지션을 개편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위르츠와 계약하고 젊은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하십시오. 경기 전체가 오늘처럼 쓸모없게 보이는 바이에른 팀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